예, 지난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노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하는 이 직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원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정규직, 계약직, 알바, 정직원, 일당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법에서는 전혀 정의가 안 돼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로만 구분을 하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 이 직원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노무 공부를 해봐야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정리를 했듯이 그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지켜야 될 법이 굉장히 많은데 각 법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직원의 유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 법에서 직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각 법마다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는 직원의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용 근로자냐 일용 근로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신고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원천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에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 근로자, 3개월 이상이면 상용 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 근로자, 1개월 이상이면 상용 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라는 말로만 구분을 하면 이 원천세랑 4대 보험료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좀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각 법령마다 다 따로 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법마다 이 직원의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노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면 지켜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 법에서 지켜야 되는 법의 범위가 근무자의 근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각 법별로 그 직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각 유형에 따라 지켜야 될 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 맨 위에 소득세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업자가 인건비 지출한 거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잘 해야 되니까 요 소득세법을 이제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밑에 근로기준법은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요걸 잘 안 지키면 또 사업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건강보험부터 산재보험까지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법인데 직원을 쓰면 이 4대 보험 가입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이 4대 보험료의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 범위 같은 걸 잘 알아놔야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보통 계약직, 뭐 정규직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걸 만드는 법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채용하는 방법이나 채용할 수 있는 업종 등이 다 달라지는데 요건 좀 복잡하니까 요건 나중에 그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를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굳이 같이 이 정리를 해봤는데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은 안 한 사업자. 우리가 보통 인적용역 사업자, 3.3% 인적용역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하고요.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위에 이런 법의 적용을 하나도 안 받아요. 사업자니까. 직원이 아니니까 이런 법을 하나도 적용을 안 받고요. 그냥 민법상 계약을 하면 되고요. 뭐 최저시급, 뭐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뭐 등등등 이런 거 하나도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 직원이랑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원처럼 일을 하는데
이 위의 법들을 피할 목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겠다. 사실 이 위의 법들을 지키는 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민법상의 계약서를 써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프리랜서니까 그 3.3% 원천세도 잘 신고하고 몇 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프리랜서가, 이 직원이 만약에 나중에 난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달라. 그리고 난 일한 시간에 비해서 그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다 달라. 주휴수당까지 다 달라. 4대 보험 안 해준 것도 다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이걸 다 해줘야 돼요. 물론 무조건 뭐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직원이, 그 프리랜서가 누가 봐도 일반 직원처럼 일을 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 위에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법들의 적용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근로계약을 잘 해서 이 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법들을 피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소득세법에서는 직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3개월 미만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뭐 하루에 몇 시간,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뭐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을 일하냐, 3개월 미만으로 일하냐, 요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상용근로자라고 하고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해요. 이게 사업자나 근로자한테나 양쪽 모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원천세를 떼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 그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 요게 완전히 다 달라져요. 자세한 내용은 그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세금 중에서 원천세를 설명하는 영상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소득세법에서는 직원을 상용근로자하고 일용근로자로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그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요거다. 이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직원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말에만 일용직으로 오시는 이모님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급여 준 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항상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민번호를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이만큼 벌었다고 이제 제가 소득 신고를 하면 자기한테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는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한 거를 소득 신고를 하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번호를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주민번호를 못 받고 비용 처리를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잘 알고 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종합과세가 안 되고 분리과세가 돼요. 제가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세금 중에서 그 종합소득세를 설명을 드릴 때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과세, 종합과세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차이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용근로자들은 일한 날 그날의 소득 그 일당에 대해서 2.7% 세율로 단일 과세를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그게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금이 더 안 나와요. 그리고 부양가족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이게 누진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주민번호를 잘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은 사실 직원의 유형보다는 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사업장의 직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법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거 따로 챙겨보시고, 오늘은 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유형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법이 어떤 게 있는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이런 구분은 없어요. 대신에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1년이 안 넘어가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퇴직금에 대해서만 구분이 되고요. 근무 시간에 따라서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거하고 요 밑에 이제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4대 보험법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긴 하죠. 이게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의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서의 단시간 근로자는 1년 넘게 일을 해도 퇴직금을 못 받아요. 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때문에 참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자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쓰면 이런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바로 뒤에 4대 보험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요 4대 보험에서도 이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는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꽤 커요.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이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료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리고 사업자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돈으로 이제 시급을 좀 많이 올려주면 직원의 입장에서도 좀 짧게 일하지만 시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괜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근로기준법에서나 아니면 4대 보험 관련법 모두에서 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그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제가 괜히 이렇게 각각 따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각 보험마다 가입을 해야 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일단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서 상용이냐 일용이냐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아까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3개월 기준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요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1개월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매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거를 통해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되고요. 1개월 이상 일하는 직원은 상용근로자니까 매월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입사할 때 한 번, 퇴사할 때 한 번씩만 그 4대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해주면 돼요. 이게 차이가 되게 크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4가지 세금 중에서 그 4대 보험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4대 보험에서는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라는 거고요. 1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라는 겁니다.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도 무조건 매월 해야 된다. 그러니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매월 그 근무한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를 통해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에 따라서도 가입 조건이 달라지는데 아까 근로기준법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4대 보험 관련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 평균 15시간이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단 건강보험에는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데 7일을 일하면 가입을 안 해도 되고요. 똑같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데 8일 이상을 일하면, 그러니까 8일을 일하면 또 국민연금에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8일 미만 또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었어요. 또는 60시간 미만이어서 가입 제외 조건이 되게 수월했었는데 이 국민연금에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작년에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무튼 이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에서도 부담이 제일 커요. 급여의 9%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200만 원이면은 18만 원이 이 4대 보험인데 제발 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 이 일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을 근무를 한다. 그러면 60시간 미만 근로라도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용돈을 벌 목적으로 알바를 하는 거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을 안 해줘도 되지만 어떤 뭐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쪼개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는 거라면 그때는 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에는 나이 조건이 있어요. 만 나이로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도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거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다가 그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직 근로자 또는 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보면 같이 일을 하고 뭐 정도 많이 들고 일도 되게 잘하고 뭐 그러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갑자기 그만둬야 된다고 이렇게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법 때문인데 이 법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제 계약으로는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해 주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긴 한데 사실 이 법 때문에 그 한 직장에서 2년 이상은 일할 수 없는 좀 애매한 법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은 일할 수 없다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만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직원의 유형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법령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다 비슷하면서도 달라가지고 특히나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통일시킬 수 있는 건 통일을 시키고 뭐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단순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직원을 한 명만 써도 뭐 알바생 한 명만 써도 이 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 복잡한 법들을 다 이해하고 제대로 지키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런 법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지키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지금 당장은 이 복잡한 법을 다 지켜야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노무에서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가장 복잡하고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오늘 내용만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앞으로 정리할 영상 몇 개만 더 좀 가볍게, 오늘보다는 가볍게 보시면 그 노무 문제는 뭐 금방 거의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그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그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뭐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저는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